예전에는 조금만 더 벌어놓으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려왔죠. 자녀 키우고 집 장만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3040년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60세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분명히 준비는 했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의외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행복한 노후를 망치는 뜻밖의 물건 7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워도 정들었어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리셋 버튼이니까요. 1. 언젠가 쓰겠지 하고 쌓아둔 물건들. 창고, 베란다, 장롱 위 상자들. 10년째 안 입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사은품으로 받은 냄비 세트, 다 읽지도 않은 책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결정력을 빼앗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단순해야 편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사례 1. 62세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정리되지 않아 늘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비싼 거였는데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 하며 못 버린 물건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 컨설팅을 받고 3분의 1을 정리했는데 그 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어요. 노후에는 소유보다 여백이 중요합니다. 2. 과거의 직함과 자존심. 나는 예전에 부장이었어.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직함은 직장에 있을 때 빛나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후배가 조언해도 기분이 상하고 동호회에서도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함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례 2. 58세에 명예퇴직한 박 부장님은 동네 모임에 나가도 늘 본인 경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단하다고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 질문이 큰 충격이었대요. 그 뒤로는 직함 대신 사진 배우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냥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3. 자녀 인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은퇴 후에도 자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혼, 집, 손주 양육비까지 계속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흔들립니다. 도와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끝없는 책임감은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녀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편해집니다.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은 분리되어야 건강합니다. 4. 비교하는 습관. 누구는 건물 있다더라. 저 집은 해외여행 다닌다더라. 은퇴 후에는 비교가 더 큰 독이 됩니다. 직장이라는 공통 무대가 사라지면 비교 대상이 더 막연해집니다. SNS를 보면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나는 오늘 만족했는가? 나는 오늘 건강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5. 건강을 미루는 습관. 이제 시간 많으니까 운동은 나중에 하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버텨지지도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연금이 아니라 몸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 혈압계 하나. 이 2가지는 남기고 다른 건 줄여도 됩니다. 6.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60세는 반환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과거 회상만 하며 보내기엔 너무 깁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람. 뇌는 계속 쓰면 젊게 유지됩니다. 노후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하는 시간입니다. 7. 혼자 버티려는 태도. 내가 이 정도도 못 버티나?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과 외로움을 숨깁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고립입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소속감이 사라지면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결국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쌓아둔 물건, 과거의 직함, 과도한 책임감, 비교 습관, 건강을 미루는 태도, 끝났다는 생각, 혼자 버티려는 고집. 이 7가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60세는 줄이는 나이입니다. 체면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기대도 줄이고 욕심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여백과 자유를 늘려야 합니다. 인생 1막이 쌓는 시간이었다면 인생 2막은 정리하고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아까워도 버리세요.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은퇴가 아니라 재시작이었네. 지금이 바로 60세 인생 리셋의 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비워냈다면 이제는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과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의 삶의 질은 어떤 자극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기능은 빠르게 저하되고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더 안정되고 깊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버린 다음에 반드시 채워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학습 자극.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또 배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뇌는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노년인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새로운 언어, 악기, 복잡한 취미 활동을 배울 경우 6개월 후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활동보다 조금 어렵고 낯선 활동이 효과가 컸습니다. 사례 1. 65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나는 기계치라 컴퓨터는 못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소통하려고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굳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어려운 걸 시도하는 순간 뇌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은퇴 후에는 편안함보다 적당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2. 근육은 곧 생존력이다. 의학적으로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낙상 위험,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에게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수명과 직결됩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생존과 연결을 돕습니다. 즉 걷는 것이 곧 뇌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례 2. 70세 최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다가 허리 통증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됐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걷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투자 1순위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하체 근육입니다. 3. 관계는 수명 연장의 핵심 변수.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과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만성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3. 63세 정 여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 증상이 심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동네 도서관 북클럽에 나가기 시작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하루를 위해 옷을 고르고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지는 날이 생겼어요. 그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노후에는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게 연결된 몇 사람만 있어도 삶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4. 목적이 있는 삶은 노화를 늦춘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키가이, 즉 살아갈 이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낮았습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 등하교 도와주기, 텃밭 가꾸기, 지역 봉사, 매일 글쓰기.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은퇴는 역할 상실이 아니라 역할 재정의의 시기입니다. 5. 소비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기. 노후에 물건을 더 사는 것은 만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새 물건의 기쁨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면 경험은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정서적 만족을 오래 유지합니다. 여행, 배움, 사랑과의 대화는 뇌에서 도파민뿐 아니라 옥시토신 같은 사회적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엇을 살까? 보다 어떤 경험을 할까? 를 묻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60세 이후 인생 리셋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만들고 경험을 쌓는 것. 이 5가지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선별하고 설계할 시간입니다. 노후는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아직 20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쓸지, 의미 있게 확장하는 시간으로 쓸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채우십시오. 인생 2막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깊고 풍요롭게 열립니다.